내 인생의 첫 노트북으로 이제는 맥북 에어를 선택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라더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북 에어 2020년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로 이제 출시가 된 모델이에요. 이제 5월 초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모델을 보시고 이거다, 내 첫 노트북은 맥북 에어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뭐 맥북 에어라든지 맥북 프로,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맥 시리즈들이 있는데 궁금한 점들을 좀 해소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맥북 에어 2020년형 모델의 특징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북 에어는 13인치 모델만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라이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고성능 작업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도 이제 프로 라인업들은 좀 더 카메라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인 것처럼 맥북 프로 라인업도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맥북 프로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전 모델에 이제 터치바가 다 탑재가 되었습니다. 맥북 에어는 터치바 형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한번 봐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과연 맥북 에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가능할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딱 보시면 그냥 예쁘다라고 딱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워낙 맥북 시리즈들의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이라서 디자인은 저는 이런 절제된 디자인에서 만족도를 주는 그런 애플의 디자인의 능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맥북 시리즈들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상당한 인기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심플하면서 가볍고 그 질감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좋습니다. 점점 슬림해지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얇은 쪽의 두께가 0.41cm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은 더 슬림하고 더 심플한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점점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래서 이제 뭐 편하게 휴대가 목적인 분들, 그리고 늘 휴대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전문적인 작업보다는 간단하게 포토샵 작업하고 4K나 FHD 영상 편집하고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겠다 하신 분들은 맥북 에어가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가 골드고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맥북 에어가 2020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격은 가장 저렴한 모델,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모델이 132만원부터 시작되고요. 인텔 코어 10세대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제가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고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용량이 가장 기본 모델의 경우 128기가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키보드가 굉장히 얕았어요. 그래서 키를 입력할 때 그 키감이 저는 그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 이번 맥북 에어 2020년형 모델이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가이식 메커니즘의 매직 키보드의 느낌이 완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키보드의 느낌은 이제 완전히 감을 잡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원래 128기가 기본인데 이 모델은 지금 기본 모델이에요. 10세대고 i3고 8기가 램이 탑재된 기본 모델입니다. 근데 기본 모델의 용량이 256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디자인 작업할 때, 그리고 고용량의 파일들을 저장하기에도 이제 좀 충분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워낙 128기가가 큰 공간 아니라서 포토샵, 프리미어, 드림위버, 뭐 파이널 컷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하다 보면 프로그램 용량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좀 여기에 저장하는 게 쉽지가 않고 외장 하드를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맥북 에어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3.3인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3.3 그리고 400니트의 바퀴가 적용이 되었고요. 해상도는 2560에 1660,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야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사실 이 13.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메인 작업을 하기에는 좀 작은 크기이긴 해요. 그래서 16인치 이제 맥북 프로라는 그런 대안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K 모니터 같은 경우는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5K, 6K는 한 대의 모니터에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맥북 에어로 그 큰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시안 작업된 것들을 뭐 4K 모니터나 5K 모니터와 연결해서 서칭하고 보여주고 미팅하고 그런 작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띈 점 중에 하나가 저는 키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작이 나비식 메커니즘을 가진 이제 키보드가 적용돼서, 아까도 말했듯이 키감이 굉장히 얕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출시된 맥북 에어 2020은 작년에 출시되었던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이 들어갔던 가위식 메커니즘이 적용된 매직 키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맥북이 키보드 감 잡았다.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키감이 너무너무 좋고, 이 쫀득쫀득하면서 반발력도 굉장히 좋고요. 키 트러블 자체가 1mm예요. 그래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 반발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의 트랙패드, 물론 맥북 프로도 그렇지만 맥북 에어의 트랙패드는 다른 비슷한 노트북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넓고, 이 트랙패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트랙패드가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그거와 연관이 돼서 작업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각각의 이제 데스크탑 화면을 띄워놓고 이동해가면서 작업하는 것도 좋고요. 멀티태스킹으로 이동을 하거나 뭐 터치를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었던 맥북 에어 2019 같은 모델이 인텔 8세대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요. 10세대가 이번 모델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델을 내 생애 첫 노트북으로 충분히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기본 모델만 선택하더라도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뭐 드림위버, 스케치, 그 다음에 뭐 파이널 컷,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포토샵 있고요, 일러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림위버, 파이널 컷,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 편집도 하고 사진 보정도 하고, 뭐 이제 뭐 출장 중에 찍은 사진들을 바로 여기서 보정을 한 다음에 원고를 보내거나 사진 파일을 보내거나 그런 용도로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큰 화면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화면이 익숙치는 않아서 여기서 메인 디자인을 막 하지는 않지만, 레이어가 막 100개, 200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퍼포먼스가 나오고요. 저장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진짜 놀랐던 점이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K 영상 컷 편집이라든지 바로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FHD에서는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4K 작업하실 때는 아마 렌더링 작업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맥북 에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컷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성능적인 이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시리즈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 뭐 다른 노트북들도 그렇지만 저렴한 모델들은 보통 이제 성능의 기준을 볼 때 뭐 넷플릭스 되느냐, 뭐 인터넷 서핑 잘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20, 30만 원대 노트북도 충분히 가능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북 에어는 일단은 인텔 10세대 코어가 탑재가 되었고 i3 기본 모델만 보더라도 그래픽 성능이 좋기 때문에 포토샵을 활용해서 편집 작업들을 할 때 다양한 이제 효과를 주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저장을 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디자이너들에게도 사실 포토샵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K 영상 편집을 좀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분들, 다양한 효과를 주고 이펙트를 주고 렌더링을 하고 그것들 좀 확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성능일 수 있지만, 내가 뭐 유튜브 만들거나 뭐 영상 편집 간단하게 하거나 필요한 개인적인 취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성능이라고 보고요. 특히 저처럼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가볍게 외부 출장 나갈 때 가지고 가고 PS3 가볍게 수정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뭐 모든 제품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라인업은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고성능 작업을 위한 그 모델로 약간 가격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맥북 에어는 그래도 맥을 정말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맥이라는 운영 체제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가볍고 작아서 휴대를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에어와 이제 같이 사용하면서 다양한 이제 연동을 좀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아이폰으로 이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맥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에서 편집을 할 때 컷샷들이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에어드랍을 이용하면 이렇게 제 근처에 있는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로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뭐 메모리 카드 꽂거나 그런 작업 없이 바로 편집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꼭 작업을 저장을 하고 끄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시스템 종료를 눌러놓고 이제 이렇게 닫았습니다. 근데 맥북 에어는 작업을 하다가 뭐 그냥 지금 나가야 되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닫아놓기만 하면 전원 관리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저 어떨 때는 막 일주일 동안 일하기 싫을 때는 일 안 할 때 그냥 일주일 동안 요대로 그냥 놔둬도 다시 켰을 때 전원이 거의 줄지가 않고요. 그대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처럼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껐다 켰다 저장했다 이런 일련의 불편한 과정들을 줄여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은 일단 맥북 에어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 봤고요. 달라진 점들, 전작과 좀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보드라든지 SSD 용량이 256기가가 기본으로 되었습니다. 일단 내 생애 첫 노트북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저는 맥북 에어 2020년형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 모델 132만원짜리 i3가 탑재된 8기가 램에 256기가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을 선택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좀 그래픽 작업을 좀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좀 많이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SD 업그레이드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램을 16기가로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CPU 같은 경우도 i5나 i7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그럴 바에 내가 맥북 프로 13인치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는 다른 점이 뭐냐면 맥북 에어는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성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가지고 다니기 진짜 편하고요.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예쁩니다. 반면에 이제 맥북 프로는 기본적으로 터치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리뷰를 통해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실제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사용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브라더.